대상혁께서 불을 끄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야, 이것 보세요. 영롱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누구셔?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2023년 컴퓨터 조립 영상 3부작을 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고 좋아해주셨던 콘텐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4년 버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SN코어 클래브 관계자분들이 2023년 조립 콘텐츠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이 콘텐츠 좋다. 한번 2024 버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영상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SN코어 클래브램과 SSD를 활용하여 부품들의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게임, 작업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거기에 올 화이트 모든 제품을 백색으로 꾸민 완벽한 퍼포먼스 체급의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품을 구매할 때 그래도 좋은 제품 구매해야지, 체급이 좀 되는 제품 구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컴퓨터를 알아보고 있었다면 상당히 괜찮은 콘텐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4년 6월 말 7월 초에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더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가격이 변동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과 작업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이 데스크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프로세서부터 살펴볼까요? 최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제품이죠. 바로 8코어 16스레드의 라이젠 7 9700X입니다. 사실 기획하면서는 7700이나 7700X 요 정도를 넣을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계속 넘어가면서 9000번대 출시라고 맞물렸고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되면 바로 9000번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젠 7 9700X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써보니까 정말 훌륭한 제품이더라고요. AMD가 진짜 이제는 프로세서 깎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신제품 버프가 사라지게 되면 한 40만원대에 안착하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성비는 좋아지고 애초에 신제품을 살 거라면 7000번대보다는 그래도 9000번대가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해도 후회는 없을 만한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쿨러는 다크플래시 엘스워스 D21 ARGB 화이트 버전을 구매했고요. 5만원 언더에서 화이트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 TDP가 높은 제품입니다. AS 기간은 3년이고요. 최대 팬 소음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구매 포인트였고요. 화이트 ARGB를 선택해도 5만원이 안 들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램은 SN코어 클래브 클래스 VRGB DDR5 6000MHz에 램 타이밍은 CL30을 지원하는 32GB 구성을 활용했고요. 클래브 램은 이제 모르는 분 없겠죠. T1을 광고에 섭외하면서 게임, PC 매니아들에게 제대로 각인이 된 제품인데요. 램 클럭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램 타이밍이 굉장히 조여져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도 CL30, 36, 36, 76 이 값보다 더 높은 제품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클럭만 높여서 늘어지는 램 타이밍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성능이 측정될 거라고 보고요. 가격은 16만원이 조금 넘어가고 방열판 상당히 깔끔합니다. 메인보드와 연동되는 ARGB를 탑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기본기와 구성, 가격 면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만족을 줄 수 있는 튜닝 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SSD는 SN코어 클래브 클래스 C910 1TB 제품으로 구성해보았고요. 87,000원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확실히 램과 저장장치 가격은 최저점을 지나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럼에도 과거를 생각해본다면 합리적이면서도 아직까지도 구매 매력이 충분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에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만 해당 스펙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도록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1TB 제품을 활용했었는데 D램은 없지만 절반 이상 채워도 표기 스펙보다 성능이 더 나오더라고요. 요건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기본으로 화이트 톤의 방열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AS는 5년이기 때문에 500GB, 1TB, 2TB의 가격을 본다면 꽤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열판 뒤편에 테이프를 벗겨낸 후에 SSD에 부착해주면 방열판 세팅은 끝나는데요. 메인보드에 SSD용 방열판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면 온도 억제와 멋진 디자인을 얻을 수 있겠죠. 메인보드는 제가 한 차례 보여드린 제품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좋은 제품인 건 맞지만 시일이 조금 되다 보니 스텔스라는 제품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로스 B650E X AX 아이스보다는 B650M 어로스 엘리트 AX 아이스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M-ATX 보드라서 크기는 더 작은데 전원부 똑같고 PCI 슬롯이 더 필요하지 않고 B650M에서도 M.2 슬롯을 2개 지원하고요. IO 포트도 동일하거든요. 가격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조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면 이 보드를 쓰면은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4070 슈퍼 이글 아이스 버전이라 화이트 바디를 가진 제품입니다. 이 칩셋은 RTX 4070 시리즈를 빠르게 구매한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갈긴 그러한 그래픽카드인데요. RTX 4070 유저들은 비슷한 가격에 성능이 훨씬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된 거고, RTX 4070 Ti 유저들은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두 제품의 유저들을 후회하게 만든 그러한 제품이죠. 그래서 저도 요번 컨텐츠에서 요 정도의 체급에 이 정도 제품이면은 구매할만 하겠다 싶어서 무이자로 바로 긁어버린 그러한 제품이고요. 3펜 제품이고 12핀 어댑터가 있고 이렇게 LED도 부분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조합에서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성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1왕이라 불릴만한 브랜드죠. C사의 80 플러스 골드 제품입니다. 이번 컴퓨텍스 2024에서 정말 좋은 제품들 많았는데 저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야, 저렇게까지 파워에 진심이었나? 나중에 구매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지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제품이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측면에 케이블을 꽂을 수가 있고 풀 모듈러 구성이죠. 그래서 케이블 정리가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화이트 바디라서 이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 무상 AS 기간 10년입니다.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파워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심장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워는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는 지금 봐도 정말 잘 샀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S900입니다. 이 측면에 리버스 펜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후면 펜 1개가 있어서 총 4개의 시스템 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보드와 ARGB 연동해서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요즘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항 타입이라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케이스 크기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공량을 이렇게 넣고 3펜 그래픽카드를 넣어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또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 포함이거든요. 요런 거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별거 아닌 부분도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니 55,000원 수준의 가격은 진짜 저렴한 거구나. 그래서 바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가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격은 다나와 네이버 같은 온라인 최저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부품 가격은 242만 8,580원입니다. 물론 배송비나 조립비는 미포함 가격이에요. 본인이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테고요. 언제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 부품 가격도 한 몇만 원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멋을 놓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능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제 채널에서는 조립 영상을 꽤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영상을 쭉 살펴보니 사실상 지금 제품과 조립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조립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2023년도에 제작했었던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보드에 프로세서, 램, SSD, 쿨러를 설치하는 게 먼저일 텐데요. 메인보드 가운데 보면 소켓이 보이죠? 여기 보면 쿨러와 결합하는 플라스틱 부품이 있는데 이 가이드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다크플래시 쿨러에서 AMD용 부품을 찾아서 위치에 맞게 설치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낸 후 프로세서를 설치해주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슬롯에 클래브램을 꽂아줍니다. 상단 하단 모두 체결될 때 딸깍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SSD 설치를 위해 방열판을 열어주고요. 클래브 C910을 M.2 슬롯에 맞게 위치시켜준 다음에 체결시켜주면 됩니다. 체결이 된 것 같으면 다시 방열판을 닫아주면 되고요. 테이프가 있다면 제거해주면 되고 드라이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쿨러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램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쿨러는 살짝 위로 설치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인보드의 CPU, 램, SSD, 쿨러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램과 SSD 설치는 PC 조립 중에서 제일 간단하죠. 클래브 제품 역시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립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 케이블을 먼저 체결해줘도 되고 측면이니까 그냥 케이스에 먼저 조립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체결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 후에 필요한 스탠드 오프를 체결해주고 메인보드를 설치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1차적인 선 연결을 해줬는데요. 프론트 패널 USB, 오디오, 각종 쿨러 연결, 메인보드 파워 케이블, CPU 케이블, RGB 등등 기본적인 케이블 연결을 진행해준 후 그래픽카드를 메인보드와 결합시켜줍니다. 당연히 포트 부분 덮개를 제거해줘야 하고요. 제대로 연결이 되었다면 12핀 케이블로 연결시켜줍니다. 그 후엔 케이블 선 정리와 케이스에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세워주면 조립은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기본 설정을 하기 전에 Q플래시를 통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는 7000번대 이하 프로세서잖아요. 그래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메인보드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보드 명을 제대로 입력한 후 최신 바이오스를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USB에 담은 후 압축을 풀어주면 바이오스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가바이트 빈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파일은 전부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빈 파일은 USB 메모리 루트에 바로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USB 아이콘을 실행하면 기가바이트 빈 파일이 바로 보여야 합니다. 그 후엔 바이오스라고 적혀있는 USB에 꽂아준 후 상단 Q플래시 버튼을 눌러주면 알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설정에서 해줘야 할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PBO, 또 하나는 XMP 설정입니다. XMP는 이지모드 메인 화면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고 좌측 하단에 XMP 프로파일 눌러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클레브 클래스 V RGB 램은 XMP 설정이 가능한 제품이죠. 좌측 하단에 XMP 프로파일 눌러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PBO는 어드밴스드 모드 들어가서 어드밴스드 CPU 세팅제에 들어가고 하단 위쪽에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선택 후에 이네이블드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글로벌 C 스테이트 컨트롤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요거는 한번 해본 후에 성능이 잘 나오면 놔두고 성능이 뭐 그럭저럭이다 싶으면 다시 오토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준 후 시네매치 RE3에서 노멀 상태와 PBO 및 클래브램의 XMP1 기능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싱글코어 성능의 차이는 없는데 멀티코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분명 기본 상태인 걸 확인했거든요. 아직 바이오스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한두 차례 판올림이 더 된 후에 진행해야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C910의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진행해보는 게 왼쪽, 그리고 용량 한 50%를 넘겼을 때 테스트한 게 오른쪽인데요. 랜덤 4K에서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D램 리스인 제품치고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면서도 SSD로 인한 버벅임, 느려짐 뭐 이런 거 못 느꼈거든요. ATTO 벤치를 통해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아도 읽기 쓰기 성능은 제대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뻥 스펙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스펙인 거죠. 그리고 PBO, XMP를 설정해준 후에 타임스파이에서 테스트해보면 성능 향상은 확실하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역시 성능은 제대로 측정됩니다. 만족스러웠고요.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게임을 테스트해보면 배그는 평균 160프레임이 넘고요. 호그와트 레거시도 100프레임 그냥 넘어갑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도 평균 140프레임이고요. 디아블로4는 157프레임인데 필드에서는 요것보단 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부들부들하고요. 오버워치2 전혀 문제 없습니다. 200프레임 넘게 뽑아주면서 교전 중에서도 스터터링 없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클레브 C910의 온도를 살펴보면 방열판이 워낙 두꺼워서 전혀 문제 없고요. 20분 정도 지속해도 60도를 찍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방열판이 두꺼운 효과가 여기서 보였고요. 보통 램엔 온도 센서가 없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방열판이 제대로 달려있다 보니 온도를 잡아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픽카드 측면 부분은 60도에 가까운데 40도 이하로 측정이 되니까 말이죠. 외부 케이스 온도긴 하지만 램 온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C910 SSD 온도 역시 방열판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250만원 언더에서 맞출 수 있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의 작업과 게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데스크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판왕은 아니지만 일반인분들에게는 사실상 하이엔드나 다름없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정 부품들의 체급을 더 낮추거나 더 저렴한 부품들로 간다면은 뭐 가격은 한 200만원 초반대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갑 사정이 타이트하다면은 뭐 당연히 몇몇 부품을 낮춰야겠죠. 다만 브랜드에서 타협을 보거나 AS 성능과 타협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해당 부품들의 조합은 정말 5년을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뭐 추천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N코어는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거든요. SK 하이닉스 기술을 기반으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제조사 그리고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클레브의 램과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고성능 데스크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일반인 분들한테는 끝판왕입니다. 예. SN 코어 클레브.